과연 이제 5월 달에 이런 강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수가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는데요. 오늘 시장 상승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뭐 예상보다 훨씬 센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 아직 주말에도 뚜렷하게 뭐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도 좀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또 좋았죠. 네,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지난 금요일에는 또 반영을 못했는데 네. 이제 어쨌든 이제 오늘 다시 이제 개장을 하면서 시장이 또 2% 지금 3% 오르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오늘 오르는 기업들 보면 어쨌든 다 결국 반도체 쪽하고 에너지랑 관련된 뭐 전력이나 이런 쪽 다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비슷하죠. 그래서 AI에 어쨌든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또 시가총액도 워낙 커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고스란히 그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모처럼 오늘 외국인들이 정말 좀 작정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2조 원을 삽니다. 그동안은 정말 샀다 팔았다 이렇게 반복을 너무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오전 지금 이제 11시밖에 안 됐는데 2조 샀으면 이 정도 속도면 거의 한 4, 5조 사는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생각이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처럼 좀 그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하는 점도 시장은 좀 올리는 하나의 좀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무엇보다 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사실 주말 사이에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하신 게 이거 삼성전자 좀 빠지는 거 아닌가. 노조 이슈가 노조 계속 이슈로 있으니까요. 네. 또 CT에서 목표 주가도 떨어뜨려 버리고 이래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주가가 3% 이상 오르면서 이제 신고가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본다면 시장은 확실히 지금 어쨌든 악재보다는 호재에 되게 민감하고 지금 상당히 그 저가 매수 때도 네. 장중에 꾸준히 유입되면서 위를 자꾸 열려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외국인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전 달, 그러니까 3월하고는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4월, 네. 5월 넘어오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이 정도 매수세라고 하면 오전에 지금 이 시각에 2조 원 넘게 코스피에서 사준다라면 오늘 하루 내내 보면 한 4, 5조 사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주셨거든요. 네. 그럼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은 이제 시장에서 빠져나가기보다는 그래도 한국 주식을 좀 담으려고 한다. 이전에 이제 좀 털어낸 거 이 부분 비중 채울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3월까지 너무 많이 팔았잖아요. 네. 60조 이상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도하게 좀 팔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꼭 나빠서라기보다는 삼성하이닉스가 이제 시총 비중이 너무 크니까 네. 그걸 좀 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4월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4월부터는 이제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매수로 돌아섰는데 일단 5월 이제 첫날부터 지금 이제 또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첫날 보통 이렇게 사게 되면 좀 연속적으로 사는 좀 그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들 매수는 좀 들어올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오늘 사실 아까 그 한국은행 부총재가 이제 인터뷰했던 것들이 좀 기사로 나온 것 같은데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좀 시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국은행에서. 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단 좀 긍정적인 게 왜냐면 그 미국은 지금 아직까지 인하 사이클이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그렇다고 올릴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가 올리기 시작하면 이 금리 차가 좁혀집니다. 그럼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럼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한 네. 가지 외국인이 못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이 너무 높아요. 환차손이 컸는데 이 한국은행에서 만약 이렇게 금리 인상 이 신호를 줘버리면 외환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환차익을 또 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 때문이라고 뭐 무조건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외국인들은 환율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게 시장의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수급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애매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거 행위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라든지 미국하고의 금리 차를 좁힐 수 있는 요소이긴 한데 이른바 시중의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상은 유동성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악재로 해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게 도리어 외국인들이 더 한국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같은 사안을 두고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네.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매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무조건 악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할 때는 이제 굉장히 어렵죠, 시장에는. 근데 성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하고, 사실 지금도 물가가 우리나라가 뭐 물론 낮은 건 아니지만 이번 전쟁 나고 나서 물가가 엄청나게 또 높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네. 시차가 좀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3월에 우리나라 수출 48%,
4월에도 48% 증가하고 지금 뭐 역대급 수출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거는 경제 성장의 전망치를 올려요. 그래서 지난 1분기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1.7 나왔는데 지금 많은 기관에서 올해 전망을 2.7로 올렸어요. 이게 전쟁 나서 성장률이 꺾일 줄 알았더니만 성장이 더 가속화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금리를 올리는 거라면 이거는 사실 악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분을 더 뛰어넘는 성장이 나온다면 그건 나쁘게 볼 필요 없다. 그리고 이미 시중금리가요. 금리 인상 2번 하는 걸 반영할 정도로 미리 올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 이렇게 시그널을 준 건 네. 환율에는 저는 오히려 이 정부의 좀 의지가 좀 강하구나 그런 것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이제 환율이 내려간다면 이 높은 환율에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또 마다할 이유는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것 때문인지 오늘 원달러 환율도 1,473원 한 4원 정도 하락하는 모양새고요. 외국인들은 강한 매수로 시장이 대응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이른바 세린메이라는 증시 격언, 이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주로 통용되는 얘기이긴 합니다. 통계적으로 단연간의 데이터를 보면 5월에는 시장이 약하더라 이거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분위기일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봤는데 네. 이게 어떤 분이 맞아요. 국내 이제 한 애널리스트 분이 보고서 썼는데 4월에 이제 코스피가 5% 이상 올랐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5월 달에는 다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죠? 4월달에 엄청 올랐잖아요. 4월에 30% 넘고. 네, 네. 그러니까 그 통계가 맞으면 5월에도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 지금 그 통계 그대로 지금 벌써 출발부터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린메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냥 우리가 계절적인 어떻게 보면 1분기 실적 시즌 끝나고 좀 소강면으로 접어들면서 사실 이제 10월에 사란 얘기가 또 있잖아요. 10월에 사는 이유는 내년 기대감으로 또 사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좀 속성이긴 하지만 그게 과거에 잘 맞았다고 뭐 올해도 맞는다는 그런 보장을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지금은 뭐 저는 만약에 뭐 5월 달에 증시가 좀 빠진다면 오히려 이 세린 메이가 아니라 바인 메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증시가 월초부터 급등하니까 뭐 개인적으로 쫓아가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세린 메이를 할 네. 5월 달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아래 속보가 나갔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40만 원을 잠깐 찍었고요.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1,000조 원 위로 올라섰다가 지금 또 약간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어쨌든 1,000조 원 부근에서 SK하이닉스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모두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뭐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시장 이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다른 데들이 빨리 급성장해가지고 비슷비슷한 규모로 한 4-5개 있어야 네. 또 시장이 좀 더 든든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시장을 이제 너무 급하게 올라서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 향후에 이제 유가가 이렇게 계속 고유가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부담감 올 거 아니냐. 이 부분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른 증시를 조금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분이 있고 아니다. AI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우리 반도체들 이렇게 실적 많이 내는 거 보면 시장을 두렵게 보지 말고 그냥 적극적으로 시장에 남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지난 3월처럼 그냥 네. 다 빠졌을 때는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이제 뭐 전쟁은 언젠가 끝나니까 좀 저가 매수하면서 좀 버텨내시면 되는데 네네. 사실 지금 이렇게 증시가 오르고 아직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 어쨌든 AI를 이제 반영하면서 오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보유하신 분들도 고민이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좋을 때 좀 팔아야 되나 이 고민도 되게 크고 왜냐하면 네, 행복한 또, 고민이죠 사실. 수익 많이 근데 또 나서.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 이 변동성이 반대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또 두렵고 안 사신 분들은 지금이라 쫓아갈까 왜냐하면 뭐 7천 또 8천 얘기도 지금 나오니까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급락했을 때보다 어떤 매매하기는 사실 더 어려운 좀 구간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은 저는 이제 철저하게 좀 옥석 가려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둘이 합쳐 시총 2,500조 원 되거든요. 근데 올해 얼마 벌 거냐면 둘이 합쳐서 500조 벌 것 같아요. 그럼 평균 내보면 PER 5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PER이 오늘 올라서 아마 7.5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지수보다 더 낮아요. 아직도 8배 아래입니까? 네, 8배 해도 안 돼요, 지금. 제가 금요일 날 확인해 봤는데 7.1배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요. 네. 근데 이 이익 추정치 상승의 대부분 아시겠지만 삼성은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저 어디 가가지고 8배 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얘기하고 달렸네요. 네, 더 낮아지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배경은 삼성하이닉스가 너무 이익 증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최근에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온 거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PER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나오냐? PER이 14배 나옵니다. 이제 오늘 더 올라갔겠죠? 14배 이상으로 갔을 텐데 14배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역대 거의 최고 밸류에이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전 하이닉스를 빼면 또 너무 비싸요. 이게 코스피가 싼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여기서 그냥 모든 종목이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보다는 이제부터는 오히려 좀 올라갈수록 네. 좀 리밸런싱 하시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여전히 싸거든요. 이런 실적과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뒷받침되는 쪽으로 저는 계속해서 옮겨가는 그러니까 옥석을 좀 잘 가려서 집중할 건 이쪽에 집중하고 단지 그냥 시장 분위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올라간 기업도 되게 많아요. 네. 그냥 분위기 때문에 어떤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이거는 뭐 네. 그 다음 달에 또 그 스페이스X 상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는 아직 없거든요. 우주항공 중에 우주항공. 물론 돈 받는 기업도 있어요. 네. 근데 많은 기업들이 아직 적자가 많은데 스페이스X 상장권 때문에 올라갔다면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좀 패턴은 오히려 오를수록 저는 좀 줄여가지고 실적적으로 좀 옮겨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옥석 가리기를 해서 이렇게 포트를 한번 좀 재정비하는 것도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여기서 뭐 시장이 뭐 조심하자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너무 다르거든요. 삼성 하이닉스는 너무 싸고 네. 이걸 빼면 또 비싸고 하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저평가된 쪽으로 계속 저는 좀 옮겨가는 게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6,850선 위로 올라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 전반이라기보다는 진짜 실적이 받쳐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우리가 그 전략을 좀 짜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실제로도 골드만삭스도 뭐 그런 경고를 조금 하긴 했는데 네. 너무 AI 스토리에 과도하게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아까 레러티브로 가고 있는 곳들은 좀 주의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진짜 실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내년 내후년도 좋다는 얘기도 네. 나오지만 근데 매분기 숫자가 나오잖아요. 확실하게. 근데 그게 너무 숫자와 지금 숫자는 안 나오는데 좀 먼 미래를 좀 당겨서 반영하는 업종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옥석을 좀 가리자. 물론 뭐 이렇게 변압기도 사실 싼 건 아닙니다. 비싸지만 변압기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사실 그냥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나오는 건지 나오는 건지 좀 우리가 좀 냉정하게 구분해서 한번 좀 포트폴리오를 좀 한번 리밸런싱을 잘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가 오펙을 탈퇴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고 이건 이제 향후에 국제유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거다. 장기적으로 보면 뭐 증산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유가의 하락 요인이다라고 해석은 하고 있는데 이게 호르무즈 해협 때문인지 유가는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지 네. 않습니까? 이게 아직 시장에 영향이 반영도 안 됐어. 하반기로 가면 만만치 않을 거야라는 의견들이 꽤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왜 네.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안 주냐면요. 이제 100달러까지 와서 부담은 되는데 일단 금리 미국이 제일 중요하죠. 미국 지금 연준에서도 이번에도 FMC 끝났지만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파웰 연준의장도 이제 이번에 3명이 반대를 했지만 그 3명의 반대표도 금리 인상을 얘기는 안 했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건 그거예요. 유가 오르는 것보다 그래서 물가 올라서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 사이클로 간다. 이걸 두려워하는데 지금 연준은 그 선을 그어버렸고 또 얼마 전에 그 케빈 호시 지금 신임 연준 의장 이제 지명자죠. 이분도 뭐 절사평균 PC라는 새로운 어떤 또 도구를 가져와서 네. 이제 물가 지수를 좀 바꾸겠다. 그럼 기존의 근원 PC보다 이 절사평균 PC가 훨씬 낮거든요. 물가가 지금 2% 초반밖에 안 돼요. 숫자로 보면 물가 안 네. 오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네. 이제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게 금리 인상을 별로 지금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약간 이제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근데 만약에 유가가 계속 오르고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화돼서 결국엔 3월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갑자기 금리 인상 확률이 50%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그날 주식시장이 완전 곤두박질 쳐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건 이게 유가가 계속 올라가서 금리 인상으로 연결되면 시장은 또 한번 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올라가도 시장은 이걸 좀 일단은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 얘기를 했는데 개별 종목 얘기 특히 이제 시장 중심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앞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삼성전자 노조가 이제 21일부터 파업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아직 큰 뭐 협상과 관련된 얘기는 안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가정입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글쎄 이게 어느 정도 파업을 할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 부분 파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지난주에 이제 컨퍼런스 콜이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노사 이 갈등 문제 어떻게 네. 지금 하고 있냐? 협상은 하는데 지금 계속 좀 합의 중이다. 이렇게 했고 대응할 방안은 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측에선. 근데 그게 어떤 방안인지 이제 구체적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플랜을 좀 짜놓긴 했겠죠. 근데 21일까지 어쨌든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그 안에 협상을 타결하는 게 좀 가장 좋은 것 같고, 사실 지금 노조도 좀 분열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15% 성과급을 원하는데 영업이익에 다른 본부는 사실은 성과급 나올 재원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이탈하고, 그래서 노조 간에도 좀 분열되는 모습이 나와서 이게 끝까지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사실 15%를 이걸 정말로 영업이익의 15%를 만약에 노조 측에 주게 된다면 상당히 좀 이익 그 충당금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CT도 지금 낮춰버린 거거든요. 네네. 목표 주가를. 근데 그거는 좀 제가 봐도 너무 좀 과도한 것 같고 아마 사측도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 안쪽에서 아마 조율이 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손실은 좀 불가피하겠지만, 다만 이게 공장 가동이 또 중단되면 또 반대급부로 반도체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공급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네. 사실 오늘 사실 또 이 하이닉스 이렇게 오르는 것 중에 하나도 저는 약간 그 부분도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누가 제일 수혜를 받을까요, 사실? 만약에 그렇게 파업을 되면. 하게 된다면 그럼 네. 가격은 어차피 다 같이 올라 버려요. 음. 그럼 부르는 게 또 값이 되니까 하이닉스는 상당히 더 좋을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이거는 단기적인 뭐 수혜는 되겠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또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또 트리거가 될 수 있어서 막상 파업을 해도 삼성전자 저는 영업이익에 그렇게까지 큰 손해를 끼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진과 이제 노조 사이에서의 합리적인 해결점이 나오기를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거죠.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손실 볼 때도 주가로 맞습니다. 예. 그걸 다 떠안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사실 손실 볼 때는 임금 그대로 받는데 왜 성과급만 이렇게 과도하게 요구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방 내에서 좋은 길을 찾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삼성이 이제 컨콜하는 과정에서 파운드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좀 내보이더라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은 주가에 파운드리와 관련돼서는 거의 반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약간 주가를 더 리레이팅할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하십니까? 근데 이제 되게 좋은 얘기는 했어요. 네. 지금 그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아마 빅테크 중에 한두 곳 같은데 거기에 2나노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결과 나온다. 네. 이거 조만간이라 해서 좀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뭐 그게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빅테크 그 하이퍼스케일러라 그랬으니까요. 네. 그래서 좀 큰 회사가 만약에 또 수주를 준다면 이건 진짜 삼성 파운드리한테 또 날개를 달겠죠.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는 이미 따냈고,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지금 만약에 빅테크 중에 한 곳만 들어가도 TSMC를 이제 어느 정도 좀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왜 주가에 지금 반영을 못하냐면, 일단은 아직 올해까지는 전망이 지금 적자입니다. 파운드리 사업부가 적자고, 그리고 실제로 수주를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뭐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일단 확인하자. 그리고 저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수주도 수주인데 흑자 전환 도대체 언제 할 거냐. 요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그널이 하반기에 어느 시점에서 내년 1분기에는 흑자 전환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멘트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파운드리의 가치도 이제 급격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하반기엔 파운드리 적자 축소, 내년에 아마 흑자 전환 얘기가 좀 나오곤 있는데, 네. 그게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흑자 전환 어느 시점이 가능한지가 좀 구체적으로만 나온다면 저는 그때 가서 좀 파운드리 가치가 레벨업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업체와의 수주 소식이 일단 뭐 좋은 소재가 될 테고, 네. 실제로 파운드리 쪽에서의 흑자 전환 얘기까지 나오면 이제 그게 삼성전자의 주가를 리레이팅하는 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코스피가 장중 6,850선 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시장이 어디까지 오를지 궁금해지긴 하는데, 이런 날이 사실 방송하기는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네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좌 보면 기분이 좀 네. 좋으실 테고요. 연휴인데 아버지들 지갑이 좀 열리겠습니다. 오늘 쉬시다가 이렇게 계좌 좀 보면, 야, 그죠? 소고기 먹으러 가자 이러실 것 같은데요. 삼겹살 대신 한우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다들 오늘 좀 네네. 기분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반대쪽을 보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게 약간 엔터주 같거든요. 하이브 실적 뭐 괜찮게 나왔는데 약간 반응하더니 또 그냥 묻혀버리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엔터주가 1분기는 실적이 지금 이제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2분기부터 나아지는데 시장에서는 일단 그거 보자는 거죠, 지금. 어쨌든 그리고 선택지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굳이 엔터를 하는 것보다는 AI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훨씬 모멘텀이 좋다 보니까 지금 그쪽으로 좀 쏠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엔터주가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 좀 바닥은 찍었지만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어쨌든 이 지금 AI 기업들이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수급이 너무 그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이들이 좀 쉬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겠고, 두 번째가 뭔가 이슈 하나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뭐 아니면 뭐 BTS 지금 뭐 콘서트는 하고 있지만 뭐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 중국에서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온다든가 네. 이런 이제 뭔가 아니면 뭐 대형 IP가 또 복귀를 한다거나 아이돌이 그런 것들에 대한 뉴스가 좀 이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또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엔터주는 지금은 좀 인내심은 좀 필요합니다. 당장 오를 만한 뭐 이슈가 뭐 딱히 지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게 돌고 돌거든요.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오히려 엔터주는 좀 다음을 좀 기약하면서 저는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결국에 시장 순환면 도니까 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흔들릴 때 네. 그때 한번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나쁘진 않거든요. 네. 나쁘진 않은데 상대적인 매력도에서 지금 엔터주가 좀 밀리고 있어서 언젠가는 이걸 반영하는 시기가 올 텐데 네. 그런 동안에 다른 데들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그렇죠. 지금 박탈감이 있죠. 엔터주에 좀 강한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슈는 이제 그 MLCC를 비롯해서 이른바 기판주들, 그러니까 AI와 관련돼서 병목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 이쪽이랑 소부장 얘기까지 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MLCC가 뭐 정말 그 삼성전자 주가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10만 원짜리가 80만 원, 90만 원 갔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네. 어마어마하게 좀 오른 건데 이렇게 올랐던 배경은 반도체랑 똑같습니다. AI 이 데이터 센터에 MLCC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성능이 또 좋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CC는 무라타랑 거의 삼성전기가 독식하고 있어요. 이걸 누군가 다 가져가면 삼성전기가 저만큼 오를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 수요가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에 이 수혜를 삼성전기가 많이 누리지 않겠냐 이 기대감이 물론 이제 주가 워낙 올라서 좀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겠지만 모멘텀 자체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MLCC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반도체 소부장이나 중소형 기판주도 비슷하죠. 결국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기업들이 앞을 잘 이끌고 네. 가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 삼성전기도 증설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 플립칩 BJ라는 이제 기판 대형 기판인데 이것도 결국 그 엔비디아나 이런 데 좀 이제 탑재가 될 예정인데 그 기판이 좀 어떻게 보면 공급이 좀 부족하니까 또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증설하면 소부장이 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설 사이클은 결국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나? 오늘도 이제 워낙 대형주들이 강하게 치고 나가다 보니까 거의 코스피는 4%대 강세인데 코스닥 종합지수는 지금 1.89% 상승세거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뭐 밀어놔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소부장 중에서도 괜찮은 데들은 공략을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소부장도 괜찮지만 네. 사실 우리가 반도체를 딱 놓고 봤을 때 삼성 하이닉스가 있고 소부장이 있어요. 음. 돈은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한정돼 있으면 저는 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싸거든요. 이쪽은 PER 5배, 소부장은 기본 다 10배가 넘고 네. 비싼 건 3, 40배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선순위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삼성 하이닉스를 좀 갖고 있어요, 포지션이. 그런 분들이 내가 좀 소부장으로 좀 다변하고 싶으시면 일부 소부장을 좀 투자하시는 건 괜찮다. 특히 지금 낸드가 증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저는 장비보다는 소재 부품 쪽 그게 낸드 쪽에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어쨌든 이게 정답은 없지만 우선순위를 한번 우리가 네. 좀 구분해보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이익 대비 너무 싸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소부장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이 대형주 쪽을 선택하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소외를 받는 것 같은데 근데 코스닥에 가려면요 결국 바이오가 가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 바이오가 이슈가 좀 안 좋았죠. 네, 안 좋은 이슈들이 좀 몇 개 나왔었고 ABL 바이오도 뭐 일부 좀 임상 데이터가 좀 기대에 좀 못 미쳤고 이러다 보니까 실망 매물들이 나왔는데 결국 바이오가 좀 힘을 내야 되는데 근데 당장 바이오가 좀 올라갈 만한 뭔가 재료가 지금 나온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달에 어쨌든 국민 참여형 성장 펀드 나오니까 네. 그 자금들이 들어오면 가장 많이 살 거는 아마 코스닥의 바이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 후반부로 가면 저는 코스닥이 좀 부활하지 않겠냐. 그걸 생각하신다면 어쨌든 코스닥도 포기는 하지 마시되 당분간의 흐름은 좀 어쩔 수 없이 좀 코스피 쪽으로 더 집중될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그러면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5월 달에는 딱히 뭔가 이슈는 지금 없어요. 실적 시즌 끝나고 5월 네. 말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정도 있고 6월이 저는 조금 약간 걱정되는 게 네. 왜냐하면 이제 6월 달에는 스페이스X가 좀 상장해서 약간 이제 수급의 블랙홀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쪽으로 자금이 쫙 변동성. 쏠리면서. 예, 네. 그리고 이제 5월에는 물론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지만 그게 뭐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5월 달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란 리스크가 만약에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6월에는 또 이게 어쨌든 누적돼서 올 수 있으니까 저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5월보다는 조금 6월이 좀 고민이 되는 시기고 5월에는 딱히 뭐 정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 크게 악재가 될 만한 건 좀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는 싼데 이 반도체를 제외하면 또 싼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진짜 옥석은 좀 잘 이게 가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저는 추격 매수는 좀 하지 말자. 이건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5월이 재료도 공백이고 그렇다 그래서 뭐 딱히 다른 주의할 네. 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뭔가 큰 게 하나 터지면 위로도 아래로도 뭐 크게 맞습니다. 움직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주의하자라는 말씀까지 확인했습니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